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점심 식사 만나게 되셨습니까? 자, 드디어 이 시간 되면 늘 여러분하고 찾아뵙죠. 좀 쉬고 싶어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릴게. 삼성전자 그간 2분기 이제는 반등을 할 거라는 메모리 가격부터 시작해서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잘하면 뭐합니까? 이 정치 외교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참 주가에는 첩첩산중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아직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약간 좀 여러분 19일 그리고 21일 아마 제 생각에 좀 약간 중대 고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내피셜보다는 일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단 삼성전자 물론 문재인 정부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19일 날 또 사면과 관련된 그런 얘기까지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정치적인 그러한 논리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로부터 여러분,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도 나름 이재용 부회장 중대한 결정은 사실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뭐 국내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그 세액 공제, 물론 미국에서도 세액 공제가 지금 의회에 지금 계류 중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한 약 50%대까지 파격 지원이 나올지 나름 어느 정도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향후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까지, 그리고 5월 21일 바이든 정부의 삼성전자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까지 바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뭐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의회 계류 중이라 하죠. 물론 그 설비 투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죠.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투자 이 세액 공제를 뭐 확대를 하니 뭐 인력 양성 그리고 뭐 연구 개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K 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이번 달에 내놓습니다. 물론 잘 돼야 될 건데, 일단 핵심은 그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뭐 확대한다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그 반도체 설비 투자에 물론 40% 법인세입니다. 이걸 뭐 환급해 준다는 이 내용을 한 골자인데, 일단은 뭐 법안이 의회에서 뭐 계류 중인 만큼 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요구한 50% 수준 이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뭐 어느 정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정부 관계자들은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에는 모든 이 관계 부처 모두 공감되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논의는 되고 있다는데, 지금 뭐 반도체 뭐 업계 뭐 안팎에서도 이 반도체 설비 투자 이 세제 혜택을 큰 폭으로 확대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일단 뭐 우리나라 뭐 국회에서는 역시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한 후에 오는 그 8월까지 아마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세액 공제 그리고 반도체 시설 허가 뭐 패스트트랙까지 적용한다는데, 일단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골자인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도 그 추경호 국민의힘 그 의원이죠. 물론 반도체 그 R&D 이 시설 투자나 이 비용의 한 50%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반도체 이러한 법안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물론 이게 잘 된다고 해서 물론 대한민국 반도체 중요한 축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여기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외교적인 이러한 요즘 이 반도체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잘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고, 일단 삼성전자 아직 풀어야 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2분기부터 그 고정거래 D램 가격이죠. 물론 메모리가 반등을 한다는 건 우리는 상당히 기분은 좋지만, 물론 아직까지 삼성전자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분간 지금 현재 뭐 투자를 어느 정도 결정도 해야 되겠지만 재판 준비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름 걱정은 됩니다. 자, 고 이건희 회장 그 주식 상속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경영 현안을 어느 정도 매듭은 짓고, 일단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재계와 뭐 법조계에 따르면, 물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 부당 합병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시세 조정, 이 혐의에 관련해서 지금 공판이 지금 이번 주에 열립니다. 6일 날 열리는데, 일단 22일 첫 공판에 출석한 그 이재용 부회장, 물론 검찰의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일단 재계에서도 이 사안이 뭐 국정농단 사건보다 복잡하고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뭐 나오는 거 보면 나름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열심히 달려가도 뭐할 판국인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잘잘못을 떠나서 빨리 해결이 돼야만 우리 주주로서도 지금 뭐 내부적인 투자에 뭐 올인을 하고 지금 이 급변하는 이 반도체 전쟁에서 빨리 어느 정도 길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나름 걱정이 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법 리스크 어느 정도 장기화될 게 좀 어느 정도 걸리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프로포폴, 내가 이 프로포폴을 여러분 아시죠? 이거 우리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향전신성 의약품이죠.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검찰에서 뭐 기소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물론 옥중에서 부당 합병 의혹,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또 프로포폴 이 의혹까지 지금 재판을 지금 동시에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재판에 지금 어느 정도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속이 탑니다. 일단 주요 투자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중요한 건 사실상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뭐 당연히 뭐 지금 현재 투자 이번 5월달 중으로 아마 결정이 될 거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래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평택에 뭐 P3까지도 지금 50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것까지도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초대형 프로젝트가 산책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이 수감이 어느 정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재계에서도 지금 나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총수부재는 좀 나름대로 투자적 길을 지금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한국경영자총협회죠, 그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27일 그 청와대에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공식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나름 뭐 저의 생각보다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일단 재계에서 뭐 오는 19일입니다. 물론 5월 21일 날 한미 정상 회담 그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죠. 19일 날 이때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자, 19일 날 그리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뭔가 모르는 좋은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거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청와대에서도 뭐 이와 같은 뭐 움직임은 아직까지 사실상 보이지는 않는다는데, 추후에 뭐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청와대도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올 것 같은데, 일단 조심스러운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19일도 나름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5월 21일이죠. 한미 정상회담.
이때 어느 정도 또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잘하고 수출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이 외교적인 문제에 발목을 또 잡히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주가라는 건 실적이 좋으면 어차피 실적과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뭐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그리고 수급적인 문제도 물론 뭐 수급이 뭐 당장 들어오고 나오고 이게 뭐 기업이 뭐 당장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가고 이건 아니죠. 언제나 수급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그 외교적인 문제에서 발목을 잡힌다면 타격이 또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21일 날 바이든 반중 반도체 동맹이죠. 여기 요구를 아마 바이든이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게 상당히 큰 화두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1일 날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일단 정상회담은 가집니다.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국가로 일단 선택은 했는데, 일단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단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테니까 한국이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아마 던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심에는 반도체 핵심입니다. 반도체가 미국이 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위주의 이 반중 기술 동맹이 한국이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길 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나름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나름 좀 얘기하기도 좀 약간 꺼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 대한민국은 1위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대만이죠. 1위. 이 양대 반도체 생산 기지를 두고서 바이든 정부 상당히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한국하고 대만 사실상 잃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이 서방 세계의 전체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기술 침해 문제, 이걸 어느 정도 중재는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럼 대중국 포위망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까지도 지금 표명을 해나온 상태인데, 하지만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이 두 대통령 문재인과 그리고 바이든 이 접점을 찾기가 사실상 좀 쉽지 않을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청와대 이 정부의 우선순위를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론이나 이 정부의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국익을 여러 가지 또 국내적인 그러한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반도체에 중점을 두지만 뭐 정부의 우선순위를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지혜롭게 잘 하고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담 물론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나 뭐 항구적 평화,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사항인데, 이게 아마 핵심적인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언론에서도 그래 얘기가 나오고, 일단 코로나19 여기에 관련된 뭐 얘기도 아마 나올 거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일단 반도체도 그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죠. 일단 한국 정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미국이 제안한 사자조 안보 협의체 이 쿼드입니다. 사실상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도 어느 정도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한국이 화웨이하고 이 ZTE와 같은 그 중국 통신 기업이죠. 이걸 견제하고, 그리고 5G 이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그 미국 주도의 그 다자 협의체 D10이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 이 정도는 뭐 참여한 정도인데, 일단 반도체 업계의 그 관계자들이 그 미국이 자국 내의 이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과 중국 반도체 굴기 이 억제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깊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그 유럽연합하고 대만, 일본은 어느 정도 협력을 요청을 했고, 한국이 다음 차례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줄타기를 어느 정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패에 설지 국익을 위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러한 판단을 이번 21일 날 중대한 이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특히 이재용 부회장, 뭐 삼성전자 이 방향,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방향, 이런 게 어느 정도 튀어나오겠죠. 자, 사실상 중국한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 동맹국 중에 지금 현재는 뭐 약한 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도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현지의 공장을 지금 삼성이랑 뭐 SK 현지 공장이 있죠, 중국에. 한국 기업에 추가 투자 어느 정도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중국 외교부 그 샤먼 한중 외교 장관회담 때 입장 자료에서 그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기 마무리하고, 그리고 5G나 빅데이터, 이 녹색 경제, AI나 뭐 집적회로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좀 약한 고리니까 선제적으로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국내 반도체 산업 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문재인 정부 쉽사리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사리 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과학기술통신부가 지난 3월 그 발표한 올해 2월 달입니다. ICT 그 수출입 동향 자료,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수출 지금 상당합니다. 10.9%의 그 국가별 기준을 보면 한 10.9%, 이 정도 차지할 정도로 중국 시장도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위 우선이라 하지만 참 이 접점을 찾기도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21일 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 반도체 중요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단 재계에서도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미 동맹 당연히 뭐 굳건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그 미국이나 중국 이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하고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관심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5월 21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향성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뭐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중간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일단 우리는 그냥 투자해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자, 19일 날 뭐 3인 여부도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이때 또 반도체가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러한 공유를 하면서 나름 걱정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그래도 즐거운 일요일이니까 이거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아무튼 5월 안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좋은 내용으로 다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